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가워요. 오랜만에 영상 수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학기 들어서 선생님이 직접 하는 첫 번째 수업이에요. 지금까지 선생님 영상을 기다린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안 올려서 미안해요. 1학기에 처음에 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올리다가 그러다가 다른 영상을 좀 썼어요. 그러다가 시험 직전에 직전 특강 올린 거 잘 봤죠?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본 거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 좀 쓰다가 오늘 새로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영상 보고 40분 꽉 찬 수업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분 안쪽으로 짧게 수업을 할 거예요. 수업을 짧게 마치고 여러분들은 교과서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반추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약간의 복습을 하고 시작할까 해요. 우선 2학기 수업 일정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2학기에는 고려와 조선을 학습합니다. 조선의 역사 끝까지는 아니고요. 흥선대원군 알죠? 고종의 아빠. 흥선대원군 이전까지만 2학년 과정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그 이후를 배울 겁니다. 그럼 복습을 하기 전에 오랜만에 보니까 잠깐 수업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연필 놓고 책 놓고 편하게 한번 들어봐요. 뒤로 기대서 그냥 선생님 수업을 들어요. 요즘 세상이 뒤숭숭해요. 아직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고 있죠. 기상이변에 의한 긴 장마가 끝났고, 그런데 태풍이 또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치 문제, 정신없는 국제 정세, 국내 문제 등등 많은 일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배우는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우리 민족은 이보다 더한 역병, 전염병이죠. 기근, 비가 안 와서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기근, 그리고 거대한 자연재해, 전쟁, 그런 여러 가지 끔찍한 상황을 이겨냈고 이보다 더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볼 때 여러분과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할 겁니다. 라틴어에 이투흡 트란시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유대교 경전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왕 알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윗은 알 거예요. 돌팔매질을 해서 거인 골리앗, 정말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전사시킨 바로 그 어린 소년,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항상 이겼어요. 연일 승리를 이어갈 때 그는 반지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날 위해 반지를 만들어.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기 바란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말 어렵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교만할 때도 우울할 때도 필요한 말을 만들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정말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반지는 만들었는데 그 빈 공간에 새겨놓을 글귀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당시에 현명하기로 소문난 지혜의 왕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이투흡 트란시비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이 글귀를 적어 넣어 왕에게 바쳤죠. 다윗 왕은 이 글귀를 보고 이투흡 트란시비트를 보고
흡족해하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성공 또한 지나가니 영원한 성공도 없고 고통 또한 지나가니 영원한 고통도 없으니 큰 성공이든 작은 성공이든 교만하지 말고 힘든 일에도 절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멋지죠? 성공에 교만하지 말고 실패에 낙심하지 말라는 정반대의 두 가지 상황을 직관적으로 잘 조합한 명언이고, 왕이 원한 자만에 대한 경고와 좌절에 대한 격려 두 가지를 동시에 북돋아주는 격언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고통이, 힘듦이 지나가고 희망찬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어서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수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잘 봐요. 이제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고조선과 초기 철기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의 남북국시대,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신라의 후삼국시대의 조상들의 삶을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종교, 전쟁 등을 통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치열한 생존이 그 시대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불을 사용하고 뗀석기를 만들고 동굴과 막집에서 생활을 하며 수렵과 채집으로 삶을 이어가고 발전하였죠. 우리나라에선 대략 70만 년 전, 몇만 년? 70만 년 전이에요. 이때부터 구석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봅니다. 구석기 시대의 키포인트요. 뗀석기, 그리고 수렵, 채집, 이동생활, 동굴,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평등했던 사회입니다. 그 당시에 평등하지 않으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었죠. 그 후 기원전 8000년경,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00년 전으로 보면 되겠죠.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구석기 시대보다는 덜 치열한 생존이 시작됩니다. 물론 지금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힘든 삶이었죠. 혹시 여러분들이 TV에서 나오는 자연인이 나오는 프로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자연인들의 삶은 신석기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천국의 삶, 파라다이스의 삶으로 보일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좀 더 윤택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농경이 시작됩니다. 구석기 시대보다 좀 잘 살았다는 거죠. 지금으로 보기엔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랜 세월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농경의 원리를 알고 정착 생활을 하고 토기를 만드는 연금술과 같은 비법을 획득하게 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을 높은 온도의 불에 알맞게 구우면 흙이 아닌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세라믹이 되는 거죠. 정말 마법과 같은 기술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뗀석기가 발전해서 다양한 간석기가 나오고 인류의 삶의 양식이 좀 더 세련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간석기와 토기의 시대이죠. 그리고 농경을 통한 신석기 혁명, 신석기 레볼루션, 정말 중요하죠. 정착 생활, 움집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석기인들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직접 조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까지는 아직까지 한반도, 중국, 일본이 간석기 때 육지로 붙어 있는 시기가 존재했습니다. 동해는 그때는 호수처럼 갇혀 있었고요. 서해는 없었어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유적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나라의 유적이 더 오래되었다, 어떤 나라가 역시 최고다 하면서
그렇게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드디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반도에서 멀리 청동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청동기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청동기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경입니다. 청동기 문화의 보급, 세련된 농경, 고조선의 성장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조선, 계급의 발생, 정말 치열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청동검, 여기 보일 거예요. 청동거울, 여기다 만들 거예요. 청동방을 여기다가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지배층의 초럭셔리 물품들이었죠. 이 시대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가 유행하고 강력한 파워를 가진 자만이 묻힐 수 있는 고인돌이 만들어집니다. 고인돌 만드는 건 너무 힘들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고인돌이 계급사회의 증거입니다. 청동기 문화가 일찍 성숙한 만주 지역에서는 단군 왕검에 의해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들어지고 재정일치의 지배자가 되죠. 옛날 처음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고조선은 원래 단군 왕검이 만들 땐 그냥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성계의 조선에서는 옛 단군 왕검의 조선을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라 불렀죠. 재정일치라는 것은 제사와 정치의 지배자가 한 명이다. 결국 종교와 정치의 통합 지배자, 재정일치의 지배자가 바로 단군 왕검이란 뜻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역사를 한꺼번에 다 보는 게 아니고 훑어서 복습을 하는 거니까 쭉쭉 나가 볼 거예요. 그러다가 위만에 의해서 위만조선이 들어서죠. 이 위만조선은 중개무역, 철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하다가 열받은 한나라에 의해서 중개무역 때문에 한나라가 돈을 잃으니까요. 점점 한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고조선이 철기 문화로 발달할 때 만주에는 부여가, 한반도 남부에는 한이 각각 출현하였고 고조선 멸망 이후에 철기 문화의 확산과 함께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 등이 우리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도 각각 눈부신 발전과 그 다음에 쇠퇴 후에 다시 중흥, 그러다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나라로 진화 발전합니다. 영원한 나라는 절대 없으니까요. 드디어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시대입니다. 가야가 있는데 왜 사국시대가 아니고 삼국시대라고 하냐고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사실 선생님은 삼국시대보다는 사국시대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진짜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가야는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왕권 중심의 국가가 아닌 연맹왕국의 단계에서 멸망하였기에 오랫동안 가야를 제외한 삼국시대로 불렀고 아마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는 강력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비해 존재가 미비한 아주 볼 것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발전한 가야 연맹은 비록 신라에게 정복되어 흡수되었으나 강력한 군사력과 화려한 문화를 가진 멋진 고대 국가였고 가야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의 역사를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역사는 대략적으로 고구려 700년, 그리고 백제도 700년입니다. 그런데 가야가 500년입니다. 상당히 길죠. 고구려 백제보다 200년 차이지만 500년이면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통일신라까지 해서 1000년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고구려 땅에 건국된 발해는 229년을 존속하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로서
중국 세력의 침략을 막아내며 우리 민족의 문화와 영토를 지켜내는 방파제가 됩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가장 많은 전성기를 맞이하며 가장 먼저 했죠.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여 강력한 국력과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신라, 가장 늦게 발전했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된 신라. 이 신라에 의해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모든 문화가 하나가 되는 민족문화 형성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강력한 광개토대왕, 그리고 오래 산 장수왕, 백제의 기상 근초고왕 대단했죠. 위대한 정복군주, 문화군주, 강력한 장군들을 결국은 다 이겨내고 삼국시대 최후의 승리자 국가가 된 신라. 천년의 신라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대조행에 의해 만들어진 발해는 15대 대인선 왕 때 거란에 멸망당하며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발해는 북방 영토를 지배한 빛나는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도 전인 통일신라 말기, 그러니까 기원 후 900년입니다. 견훤의 후백제 그리고 궁예에 의해서 후고구려가 만들어지고 전통의 신라가 각축하는 후삼국시대가 열립니다. 후고구려는 왕건에 의해 고려로 진화했고요. 결국 936년 후삼국시대는 고려에 의해 마감하고 드디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완전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고려는 이전에 신라에 비해 보다 폭넓고 개방적인 사회와 문화를 이룩하였고 통일신라와 발해, 삼국의 옛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융합하여 새롭게 우리 민족 문화와 전통을 창조하였습니다. 드디어 475년이라는 역사의 고려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10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의 간략한 복습이었습니다. 70만 년 전부터의 구석기 시대, 대략 10,000년 전부터의 신석기 시대, 기원전 2000년경 시작된 청동기 시대, 그 이후의 철기 시대 여러 나라들,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드디어 고려로 오는 징검다리를 다 건너왔습니다. 순식간에 왔죠? 이제 남은 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입니다. 70만 년 전부터 기원 후 1000년경까지의 역사까지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역사는 1000년의 역사가 남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많은 사료 등의 자료와 연구가 쌓여서 풍부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자랑하는 고려와 그 이후에 조선의 세계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의 세계로 빠져볼까요? 저와 함께 가시죠. 준비됐나요? 그러면 시작합시다.